안녕하세요. 경제저격수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명한 사이트 알아보기 세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밸류맵까지 알아봤고 이제 부동산 테크라는 사이트인데요. 부동산 테크는 한국 부동산원에서 만든 공식적인 사이트예요. 여기서 부동산 테크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별 부동산 정보, 시세 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도 같이 나오니까 유용하겠죠. 예를 들면은 시세 찾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파트 관심 있는 데가 서울시. 저는 요즘에 관심 가는 데가 성동구니까 성동구 한번 찾아볼까요? 성동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용 면적별로 나와 있고요. 지금 한양대역, 왕십리역, 그다음에 흥당역.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하네요. 신당역. 요즘에 힙당이라 그래갖고 힙당동. 요즘에 이렇게 그 구도심에 이렇게 슬럼화된 듯한 곳에 서울 뭐 중심가에 가깝지만 슬럼화된 곳에 이렇게 컨셉을 입혀서 다시 이렇게 힙한 데로 이렇게 변모하는 데가 많은데 약간 유행을 타는 경향이 있죠. 그런 데는 매수를 뭐 주거용은 몰라도 이렇게 상가를 그런 것들이 반영된 다음에 매매가가 오른 다음에 그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면은 조금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고요. 약간 줄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동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요. 서울숲역도 있고 성수역도 있고 여기 성수역 주변에 공업 지역이었는데 굉장히 핫하게 변했죠. 뭐 이렇게 그 날 것 그대로 보여주면서 싼 임대료를 내세워서 그쪽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힙한 뭐 칵테일 바라든가 위스키바, 뭐 카페, 베이커리 이런 것들을 차리면서 예전에 가로수길이 패션으로 뭐 이렇게 아기자기한 카페로 특색 있는 개성 있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것들이 이제 들어왔던 것처럼 성적도 많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기도 그 임대료가 너무 치솟지 않으면 유지가 될 텐데 나중에 상가 얘기하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가 이게 본질이라기보다는 임대료가 싼 업종이 싼 곳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둘씩 접근성은 좋지만 그런 곳에 이제 왔다가 점점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그 다음 단계의 상업시설로 업종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 다른 업종에 왔을 때 그 임대료가 유지가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뭐 그다음에 스파 브랜드 뭐 유니클로나 뭐 에이세컨즈 뭐 이런 것들까지 패션 업종까지 와서 임대료가 많은 임대료를 판매 시설이 이제 정주하는 인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판매해서 많은 유동 인구가 소비 인구가 되면서 그것들을 이제 판매량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는 업종까지도 성공을 해야 임대료가 감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업종 변모가 되지 않으면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다른 업종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상권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진입 장벽이 막히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뭐 지금은 사이트를 아파트 주거용 위주로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숲 여기 이렇게 강남을 마주 보면서 압구정, 청담 이렇게 비싼 곳을 영동대교, 성수대교, 청담대교 이렇게 마주 보면서 공원이 이렇게 넓게 있는 당연히 여기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사실 강북 쪽에서 강남 말고 제일 좋았던 것이 예전에 뭐 마포도 핫하고 용산은 뭐 별도로 하더라도 성수 쪽에 있었는데 저는 사실 마포보다는 성동구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지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테크 보면은 이렇게 예전에 사이트가 약간 조잡했었는데 지금 깔끔하게 뭐 외부 컨설팅을 받고 이제 했는지 사설 사이트만큼이나 이제 시각화도 잘 돼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특히 이렇게
단지 정보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보면은 한번 눌러볼까요? 서울숲 바로 앞에 있는 3.3 우리가 많이 쓰는 그 평당 7,944만원 꽤 높습니다. 강남 쪽이 1억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압구정 쪽 이런 쪽이 반포 여기는 아직 1억을 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고요. 저도 하나 관심이 갑니다. 이렇게 378세대 이런 한강변 같은 경우는 이미 트리마지 1억이 됐죠. 엄청납니다. 네. 근데 여기가 대장이긴 한데 8천 뭐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데가 사실 여기도 있었는데 여기 아직도 싼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시세가 올라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오피스도 있고 이렇게 좋은 사이트예요. 본인 사시는 거나 관심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지역별 아파트 탑 10이라고 해서 시세 순위, 연간 상승률, 세대수 순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탑 10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직관적으로 보기에 참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수원 영통구 광교 이의동이 대장이죠. 여기 한번 보시면 저희는 힐스테이트가 가장 비싼 곳입니다. 광교 중앙역이 바로 5분도 아니고 그냥 30초 컷이기 때문에 대장이죠. 자연엔자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제 자본 투하를 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막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은데 이게 뒤에 민간 건설하고 같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힐스테이트가 붙고 거기다가 이제 신분당선 강교중앙역이라는 것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동 누르면 이렇게 시세가 동별로 나오죠. 영통동은 구도심 예전에 저 중학교 때 개발됐던 곳인데 여기 삼성전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이 많이 삼성전자 사옥하고 가깝기 때문에 삼성전자 본사가 수원에 있는 거 아시나요,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때문에 수원이 많이 발전했죠. 본사가 수원에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멋있고요. 세대수로 보면은 강교 이편한 세상이 가장 세대수가 많습니다. 네. 이편한 세상 좋네요. 근데 직장인들은 신분당선이 좋아요. 강남까지 뭐 28분, 30분이면 간다고 하니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관심단지 자, 이건 끄고 다음 사이트가 뭐 이런 것도 저는 다 관심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 포털 이런 것도 정보 공개 요청해서 할 수 있고 거시경제지표는 제가 특집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거시경제지표는 부동산도 어차피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고 금리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영향을 받죠. 정책금리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처럼 그 어떤 행정부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정책을 영향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정부 기관인지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금융감독 다니신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듯이 연방준비제도도 유태인들의 그 어떤 자본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이 담겨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각 주 제도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레인지를 설정을 하면 각 주별로 그 주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각자 그 레인지를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금리 정책을. 그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한국도
많이 영향을 받죠. 한국도 수출 위주의 국가고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경제 부동산 지표, 거시 지표는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제 이것도 이제 큰 틀에서 무슨 대책 이러면서 나오는 것들 뭐 가끔가다 볼 이유가 있겠죠. 무슨 대책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많이 볼 필요는 없는데 이런 대책들이 나올 때는 봐야 돼요. 뭐 최근에 88 대책이라고 뭐 비아파트에 대한 신축 일정 규모 이하,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본다. 뭐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준다. 이런 대책도 나왔죠.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8 이렇게 하면 나오나?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국토교통부 고시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88로 치면 안 나오나?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통합 사이트 포털 사이트에 해도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뭐 원칙적으로는 이쪽에서 하는 거니까 한번 보고요. 그리고 특히 온나라 부동산 포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뭐 민간 사이트에서 일단 가공된 자료와 호가 뭐 이런 걸 제공한다면 여기는 어떤 토지 계획의 공법적인 부분에 좀 강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성동 한번 쳐볼까요? 일가 쳐보면 탑필지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은 이제 닫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이렇게 누르면 이 필지 지번에 대한 공시지가 바로 나오고 재밌어요. 이렇게 나오고 건물 정보도 나오고 원래 나오거든요. 뜨는 거는 네. 토지이용 계획 확인 나오죠. 도시적 일반 상업지형 지구 단위 구역 특성 광장 도로 접합 토지이용 계획도 지적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는지 지적도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CL 리얼 사이트에 오면은 바로 이렇게 클릭만 해도 나오니까 엄청 편합니다. 행위 제한 조회 갖고 해당 행위 제한 조회도 나오네요. 누르니까 감일 억제권형 행위 제한 학교 공공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공업지역의 지정 읽어보겠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 경제 발전과 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고의 행위나 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청세 신설 또는 증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위 제한을 이 시리얼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위성지도도 나오고 지적 편집도도 나오고 지적 편집도 보시면은 여기 법례가 있을 건데 여기가 이렇게 지금 준공업 지역에 보면 그러니까 이 성수역 뚝섬역 주변은 공업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 이하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 이런 한복판에 중공업 지역이 있으니까 공업 지역이 나만 나겠어요? 나중에 다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학교도 있고 이미.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영등포나 신도림 구로 쪽 아니면 이쪽에는 성수 주변밖에는 이 좋은 땅에 중공업 지역이 있으니 여기는 가능성이 이미 무궁무진한 곳이었던 거죠. 지금에서 보면. 네, 일단은 사이트는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너무 길어지면 또 집중력이 흐려지시니까 다음 시간에 또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